팔레스타인 국기를 든 시위대가 발 디딜 틈 없이 예멘 수도 사나의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피켓에 총까지 들고 팔레스타인 지지를 연호합니다. 가자지구 병원 폭발은 이스라엘 소행이라며 이스라엘 타도를 외쳤습니다. 레바논에선 시위대가 이스라엘 편을 든 미국도 규탄해야 한다며 미 대사관으로 몰려갔습니다. 최루탄을 쏘며 막아선 경찰과 격렬히 대치했습니다. America is the devil, the real devil, because he supported Israel, and then all the world is blind. 이란 시위대는 성조기와 이스라엘 국기를 태우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حمله به بیمارستان پایان رژیم صهیونیستی آغاز خواهد شد. 요르단에선 시위대와 군인 간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반이스라엘 시위가 이스라엘과 가까운 레바논, 요르단뿐 아니라 이집트, 예멘 등 아랍 전역으로 번지고 있는 겁니다. 들불처럼 번지는 중동 국가들의 시위에 유엔은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W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ve failed. The risk of an expansion of this conflict is real. Very, very real and extremely dangerous. 반미 정서도 고조되면서 이라크 서부와 북부에선 이란의 지원을 받는 현지 무장 세력들이 미군 기지를 향해 무인기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공격에 사용된 드론 3기를 격추했다며 급변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태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화요일 모닝와이드 시작합니다. 밤사이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가 이스라엘 주요 도시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수도 텔아비브와 성지 순례의 도시 예루살렘이 표적이 됐습니다. 공습 경보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함께 회의를 하던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모두 급히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화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맑은 예루살렘 상공에 사이렌 소리와 함께 폭음이 울려 퍼집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 예루살렘과 수도 텔아비브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하마스는 이번 공격을 이스라엘의 민간인 표적 공격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마스 공격으로 진행 중이던 이스라엘 의회 크네세트의 일정이 중단되기도 했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만나던 중 급히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상군의 가자지구 진입을 앞두고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가자지구 접경 장벽에 대거 집결해 진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고 가자지구 북쪽 20여 곳에 소개령을 내리며 민간인들에게 남쪽으로 대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확전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미 참전 의지를 내비쳤고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와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레바논 국경 2km 이내의 주민들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게스트하우스로 대피하도록 했고 병력도 증파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과 헤즈볼라를 직접 지목하며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אל תבחנו אותנו בצפון. אל תחזרו על הטעות שכבר עשיתם פעם. כי היום המחיר שתשלמו יהיה הרבה יותר כבד. 이번 사태로 팔레스타인 측 2,800명, 이스라엘 측 1,400여 명 등 양쪽에서 4,200명이 넘는 사람이 이미 목숨을 잃었지만 비극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والصلاة والسلام على رسول الله. هذاك صوابك. تفرج par hasard il est là en moto non pas celui-là par hasard
Il a encore un boost, le même gilet derrière, taille عنكم. Il va vers l'Ezel, la tête c'est vers l'Ezel. Regarde, il y a des partout, il a peur. الحمد لله عبد السلام جيلاني مفتاح الاسود مجاهد في سبيل الله مقابل نسلم صالح المسؤول باذن الله. Så att vi förväntar oss ju självklart ett offensivt attackerande. 중국에서 인공지능과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사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목소리뿐 아니라 얼굴까지 똑같이 조작해서 영상통화로 사기를 벌이는 건데 우리도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베이징 정영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화제가 된 영상입니다. 손짓 한 번에 얼굴이 순식간에 바뀝니다. 휴대전화에 앱만 설치하면 간단하게 여러 사람의 얼굴로 변신 가능한데 인공지능 AI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한 드라마의 경우 출연 배우 2명의 사생활 문제가 불거지자 배우의 얼굴을 아예 다른 사람 것으로 바꿔 방영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수준인 중국의 인공지능과 안면 인식 기술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문제는 첨단 기술을 악용한 범죄입니다. 지난달 한 IT 업체 대표마저 영상통화를 걸어온 사람이 친구인 줄 알고 8억 원을 송금하는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기 조직이 SNS를 해킹해 대표 지인의 영상을 확보한 뒤 AI 기술로 얼굴과 목소리를 똑같이 위조했기 때문입니다. 涉及到钱的事，我本来是不信的，但是他视频打过来，我一看是我朋友本人。 상품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에서도 유명 배우가 진짜 출연한 것처럼 얼굴을 감쪽같이 위조해 논란이 됐습니다. 비상이 걸린 공안 당국은 영상통화로 누군가 돈을 요청하면 신분증 등 여러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정면 얼굴이나 지문, 목소리가 잘 드러나는 사진이나 영상은 SNS에 올리지 말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조직과 연계된 보이스피싱 범죄가 국내에서도 잇따르는 만큼 AI 기술을 악용한 신종 사기에도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지난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러시아 푸틴 대통령. 해군 장교 2명이 각각 핵가방을 들고 푸틴 대통령을 뒤따르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습니다. 채게트라고 불리는 이 핵가방은 대통령과 군 고위부를 연결하는 보안 통신수단. 대통령이 항상 가지고 다니지만 언론에 노출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의도적 노출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중국에서 열린 1대1로 정상포럼 개막식 이후 시진핑 주석과 따로 양자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최근 격변하는 중동 정세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헝가리와 태국, 베트남 정상 등과도 양자회담을 가졌는데 지난해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국제적 고립을 자초했던 푸틴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계기로 활동 반경을 넓혀가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 시간으로 18일 러시아 하원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의 비준 철회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CTBT 비준 철회는 러시아의 핵실험 재개 가능성을 의미하는데 상원 심의를 거쳐 푸틴 대통령이 서명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미국 매체인 월스트리트 저널은 푸틴 대통령이
미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막는 방법으로 핵실험 재개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핵실험을 재개할 경우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러시아와 인접한 한반도의 긴장감도 높아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중국에 이어 러시아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수입 금지가 지속될 거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일본은 수산물 수입 중단은 유감스럽다며 결정 철회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핵전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는 미국 정부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중국은 이미 500개 이상의 핵탄두를 갖고 있고 2030년까지는 1000개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경계심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미 국방부는 중국 군사력 보고서를 통해 중국을 가장 복합적이고 시급한 도전의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급격하고 전례 없는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핵 전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미 500개 이상의 핵탄두를 갖고 있고 2030년까지는 1000개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에는 못 미치지만 증가 속도만큼은 놀라운 수준이란 겁니다. 보고서엔 중국 미사일 체계에 대한 경계심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중국이 재래식 무기를 이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개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ICBM 발사가 가능한 경납고만 300개가 넘는 것으로 미국은 보고 있습니다. 핵과 미사일뿐 아니라 해군 전력도 크게 증가하면서 이렇게 증강한 군사력을 앞세워 대만에 대한 위협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 그 자체보다 투명성의 결여를 더 우려하며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준비를 마칠 것으로 전망해왔습니다. 미중 군 당국의 대화 채널은 1년 가까이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에이펙을 계기로 추진 중인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이 문제 역시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가자 지구에 있는 병원이 공격당해서 수백 명이 숨진 데 이어 이번에는 난민촌과 교회에도 포탄이 떨어져서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상전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공습에 나선 건데 명백한 전쟁 범죄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태권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건물 잔해에 깔린 아이들이 고통으로 비명을 지릅니다. 다급하게 구조에 나선 사람들은 부상자들을 들것으로 실어 나릅니다. 현지 시간 19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쪽 자발리아 난민촌을 공습해 최소 18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당했다고 가자지구 내무부가 밝혔습니다. 같은 날 밤 난민촌 인근 성 포르피리우스 교회도 폭격을 받아 여러 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احنا كنا مخليين بالكنيسه كلنا حوالي 400 واحد مسيحي وقاعدين في امان الله يعني ما فيش شيء ما لقينا القصف علينا كله نزل طابق علينا كامل. 예루살렘 정교회 총대주교청은 집을 잃은 사람들의 마지막 피난처를 공격했다며 명백한 전쟁 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You know, we stand as heads of churches united together in condemning this dreadful and devastating massacre, and we regard this as a crime against humanity. 폭격당한 교회는 사흘 전 수백 명이 숨지는 대참사가 발생했던 알-아흘리 병원에서 20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난민촌과 교회 공격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개전 이후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등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발생한 의료시설 공격은 136건에 달한다고 세계보건기구는 밝혔습니다. 제네바 협약은 전쟁 중에라도 병원과 안전구역 등에 대한 공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이어 난민촌, 교회까지 무차별 공습과 폭격에 노출되면서 가자지구 사망자는 개전 2주 만에 5,000명을 넘었습니다. SBS 이태권입니다.